보신 대로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일단은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뭐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무장관, 그러니까 여행 자제를 했던 주무장관의 배우자로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네. 근데 그 강 장관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한테는 해외 여행 금지가 아니죠, 자제잖아요. 네. 자제. 예. 자제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불법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특혜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그 주무장관의 남편이 더군다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정서상 요트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그것은 나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공인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안고 있는 공인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나는 일이죠. 예. 그렇다면 이 강 장관은요, 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남편이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여행이다. 하지만 송구스럽다 얘기했는데, 그래도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하고 우리 오신원 전 의원께서 만약에 내가 강경화 장관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송구스럽다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있습니까? 대국민 메시지가? 뭐 지금 사과하신 거 그리고 좀 빨리 좀 사과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또 장관 본인이 아니고 장관 배우자이다 보니까 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야권에서는 뭐 장관의 용태나 이런 것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오신원 전 예, 의원님, 예. 만약에 내가 강경화 장관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하고 정서에서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고 보세요? 남편과 소통을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그리고 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책임이라는 것이 법률과 어떤 제도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 지금 개각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사안과 무관하더라도 강경화 장관이 오랜 동안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지금 외교 전략에 있어서 좀 미숙함이 드러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일병 전 교수 남편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차제 개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이어가기 잠시 광주에서 올라온 소식 잠시 한번 짚어볼게요. 검찰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인데요. 그보다 조금 낮은 1년 6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이제 속보로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다시 강경화 장관 배우자 이제 이야기로 갈 텐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특히 외교안보에서 중요한 주무장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어떤 배우자가 편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개각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개각 대상 얘기하는 것은 흔드는 게 아니냐, 정쟁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아니, 이 문제로 무슨 강경화 장관이 사퇴를 하라 마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여행을 자제 권고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은 저렇게 자유롭게 더군다나 요트를 구입하러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런 정서적 괴리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는 곧 신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모든 메시지들을 내야 되는데 예.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엔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개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문제로 인해서 강기화 장관이 사퇴해라 뭐 그런 것은 정치적 공방이 되겠죠. 예. 약간 들으면요 설득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말을 약간 좀 완곡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박주민 의원님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도 지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장관의 용퇴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 명백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그 강경화 장관 배우자발 이번 사안이 그럼 이 발이 어떤 여권 내 그 청와대 쪽에서는 개각 쪽으로 좀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유 자체가 어떤 용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유 자체가 개각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시도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사안을 바라볼 필요들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각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선을 좀 다시 한번 긋고 싶은데 요 사유가 장관의 어떤 용퇴 사유는 아니다. 아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계속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역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했으면 아마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판단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외교를 둘러싼 상황이라든지 네. 또는 정부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외교 관계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비전, 목표 여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교장관이라는 것을 교체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외교장관이 이제 여러 나라들의 뭐 정치 지도자들과 맺어왔던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의제들에 대해서 공유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장관을 교체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마 판단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 정권에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사안과 별개로 강경화 장관의 역량이 그럼 최대치를 발휘해서 제대로 됐느냐? 지금 박주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정권 말기로 가면서 마지막 정권과 함께할 새로운 개각 주무장관들을 아마 이제 개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사실 강경화 장관도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개각의 대상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여행 보니 국민이 개인이 여행 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유잖아요. 이동의 자유도 있는 건데 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의 어떤 미국 행에 대해서는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다만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좀 제한하는 방역 기준은 좀 완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일반 개인이 국민 중에 한 일원이었다면 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14일 동안 격리되고 또 가서 또 돌아와서 또 격리되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지침을 지킨다면요. 그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강경화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한 주무장관입니다. 네. 그런 남편이 그것을 무시하고 갔다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자체가 무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우리가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어디까지 이렇게 막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이준석 전 최고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방역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네.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17,000명이 맞습니다.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도 이제 방역이라는 관점 하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들어갈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라든지 했을 때 상호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나가는 거 자유롭게 나가세요라고 한다고 해봤자 네. 입국을 받는 그 나라들의 여러 시스템이나 방역 조치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의 자유를 좀 알겠습니다.